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992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7만원입니다. 금요일날 30만원 벌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요. 주말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이 주식 투자하면서 그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요. 독장수 99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왜 초등학교 책인가 뭐 나오는 거 있죠? 그 독장수가 그 장독팔로 다니는 사람, 옛날에 지게에다가 장독을 이렇게 거득하게 실어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산중 턱좀 올라갔다가 힘드니까 지게를 받쳐놓고 이제 거기 기대가지고 낮잠을 잡니다. 자는데 꿈에서 이제 생각이 나죠. 이 장독 그 5개를 가져가서 팔면 얼마가 남고, 그럼 가져와서 다시 또 장독을 10개를 갖다 팔면 또 얼마가 남고,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다가 엄청나게 돈은 많이 벌죠. 많이 벌어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뻐서 기지개를 켜다가 지게가 넘어지면서 장독이 다 깨져버렸다는 그 이야기, 그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할 때 돈 좀 벌었을 때 그 자꾸 이렇게 벌어가지고 금요일에 30만원 벌었으니까 이렇게 하루에 30만원씩 벌면 일주일에 150만원을 벌고 뭐 이렇게 막 그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꿈을 꿉니다. 근데 깨고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벌었던 게 다 날아가 버리는. 이 생각을 항상 자주 합니다. 제가 이 독장수 구구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벌었을 때 자만하지 말라는 생각을 계속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뭐 별로 자만하지도 않았는데 약간 그렇게 꿈꿀 수는 또 있잖아요. 수익이 나면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는 이런 조금 약간 그 희망 섞인 생각, 이런 기대감은 가질만 한데 오늘 이 손실로 인해서 꿈이 또 싹 사라지는,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건 이제 지금까지고, 여기서 그 마음 정리를 잘 해가지고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해서 벌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벌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투자자에게 수익과 손실은 일상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병원 갔다 오느라고 바로 매매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좀 대응이 조금 늦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준석 관련주들이 대거 좀 밀리면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금요일에 미증시가 강보합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보합에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업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실업이 탄탄하다, 미국에.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도 연착륙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안 좋고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경제가 나빠져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시켜야 된다, 이런 기조로 3월 달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가 최근 투자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여기서부터 3월쯤에 금리 인하하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어디가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안 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제 더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여기 떨어졌을 때는 한 요 정도 오면, 요 날 있죠. 요때 요 정도 오면 이제 지지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내려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 방송할 때는 이게 내려오면 안 될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3월달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의 문제가 자꾸 확전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란은 또 자살 폭탄 테러 때문에 엄청나게 열받아 있죠.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때문에 헤즈볼라를 지원해 갖고 이스라엘 북쪽 편에서 공격을 하고 그다음 이란은 여차하면 전면전에 돌입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전쟁에 가담할 수 있다. 이제 이스라엘 보고 경고를 주는 거죠. 미국하고 열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 정도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아이고 이란이 열받아 있으니까 좀 조심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중동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제가 히림부터 해가지고 히림, 유신, SY, 한미글로벌 이렇게 쭉 매수를 하고 넘어왔단 말이죠. 왔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계속 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급하게 이제 블링컨 그 사람 누구죠? 직책 여튼 급파시키고 그다음 뭐 유럽 쪽에 그 EU 뭐 관계자도 급파해 가지고 요르단으로 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말려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보고 너가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돈줄이 미국의 성급한에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잘라보죠. 하버드 총장도 잘라보고 뭐 여튼 웬만한 대학 총장들 대학생들 이스라엘 비난했다고 해가지고 총장이 왜 그거 가만 놔두나 이러고 총장을 잘라봅니다. 그래 그 정도의 돈의 파워를 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보고 그만해라 해야 되는데 그만하면 말을 못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요르단하고 아랍국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방방 뛰더라도 너가 좀 참아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확전될 우려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 되게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당장 홍해 쪽에 여기에 그 수에즈 운하 쪽으로 배가 못 가게 되면 물류비 부담 뭐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물류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갈 우려감, 중동의 위기감이면 국제유가가 올라갈 우려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CPI 지수가 안 잡히고 물가가 더 올라갈 위험성이 있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 그런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면 3월달에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우려성까지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우려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등할 이 타이밍에 지금 반등을 이틀째 반등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올라가야 될 자리에 못 올라갔고 금요일에도 거의 뭐 못 올라가고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자리에 못 올라가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끝나게 된다면 어디서 내려오는 이 부분에 부딪혔을 때 밑으로 맞고 떨어질 위험성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1파 하락하고 나서 2파로 쭉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겠다. 여기서 빠지게 되면 좀 치명적인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우려감까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감히 반등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자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안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어도 중동 전쟁이 좀 끝나주든지 뭔가 이게 가닥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또 주말에 나오는 뉴스 중에 뭐가 나왔냐면은 중국의 정즈 그룹이라고 뭐 그림자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림자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충 보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쪽에 자금 움직이는 이런 그룹인 것 같아요. 얘들이 지금 파산 신청을 했답니다. 규모가 40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40조가 지난번에 부동산 그 흥다그룹하고 뭐하고 있었죠.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 중국의 그 부동산 악재 부분이 다시 두각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까지 정복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를 유심히 봤는데 지금 현 시간에 중국 증시가 1.36%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만 봐야 될 게 아니고 중국 증시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1.3% 빠지고 나니까 앞쪽에 있는 전저점 이제 이 줄이 자꾸 내려갑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중국 증시로 봤을 때 지지선까지 쭉 내려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올리려고 그러다 실패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이것 겨우 내려가면 이제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감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도 불안불안한 상황. 중국은 아래쪽으로 불안불안한 상황이고 미국 증시는 올라가다 꺾였는데 그게 반등을 못하고 또 불안불안한 상황. 반등 못하면 밑으로 다시 2파 하락을 하면 더 꺾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되게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로 봐도 거래소 지수가 강하게 떨어지고 나서 못 들어올리고 지금 또 밀리고 있죠. 이거 지금 이 밀리는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 재수 없으면 한 번 더 밀리면
여기까지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줄자 끊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눈에 보기 쉽게 하려면 이제 여기서 재수없이 떨어지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한번 더 떨어질 위험성도 있다. 이건 이제 그런 악재들이 터졌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내려간다 확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악재들이 모여가지고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미증시가 내려가고 중국 증시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국내 증시에서 매수를 많이 해놨던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모션이 나왔을 때 추가로 급락하는 모션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장의 특징주인데요. 뭐 특징주 오늘 뭐 특별히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GPT 스토어 관련주. 아이 진짜 이게 자꾸 이상한 거 용어 만들어내서 미치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그러다가 GLX 관련주 갖고 막 올라가다가 이제는 또 하다못해 이제 AI 관련주 끌어올리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깁니다 이거. 그러니까 반도체 제 생각에 그런 겁니다. 반도체 해가지고 끌어올리는데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이 무거워가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니까 이제 그냥 이 반도체가 올리려니까 명분이 안 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온 디바이스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 해가지고 무슨 온 디바이스 이쪽이 뭐 채로 설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 회사들이 좋다 이래갖고 쭉 끌어올려버리는 겁니다. 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없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온 디바이스는 올라가면서 더 못 끌어올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다음 뭐냐면은 이 칩하고 그 회로 기판하고를 빠르게 뭐 어쩌고저쩌고 GLX인지 뭔지 용어 자체도 참 특이한데 뭐 이래가지고 또 이게 또 이상한 것들 막 급등시키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항상 연초되면 AI 관련주 이래가지고 AI가 유명하니까 이 AI 관련주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챗GPT도 그렇고 전부 미국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PT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뭐 별거 지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작년 같으면 솔트룩스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올라갔는데 실적도 안 나오고 뭐 지불도 없으니까 안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따라 올라가니까 셀바스 AI 얘도 그 작년에 급등했었죠. 근데 땡겨올리니까 안 올라간다는 얘기, 사람들이 안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했냐면 오늘 나온 용어도 이겁니다. GPT 스토어 이래가지고 이건 이제 앱 스토어 비슷하게 대충 제가 해서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라서 대충 듣고 제가 느낌이 그런 겁니다. 앱 스토어 그러면은 애플 앱에 그 스마트폰 앱에 그 어떤 그쪽 프로그램 이런 거 그 폰에서 사용하는 이런 거 막 그 올려가지고 이제 스토어에 올려가지고 다운받아서 쓰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GPT에 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스토어 개념으로 올려놓고 이걸 이제 사용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앱 스토어를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계되는 거 해가 갖다 붙여놓고 지금 제가 보기 이스트 소프트가 금요일날도 제가 얘가 제일 강해 보인다 말씀드렸는데요. 얘가 지금 오늘 또 상한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대장으로 가는 것 같고요. 오늘은 뭐 바이브 컴퍼니 얘도 이제 따라 움직이고 한글과 컴퓨터는 또 뜬금없이 지불도 뭐 별로 아닐 것 같은데 이걸 또 뭐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뭐를 투자하니 어쩌니 하고니 명문 갖다 붙이고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제 상한가 더 갔기 때문에 더 올리려니까 좀 눈치 보이니까 적당히 뭐 요쯤에서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GPT 스토어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한탕 또 해먹었습니다. 이 뭐 국내 증시는 그냥 뭐 하나 이 주말 동안에 연구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큰 손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나 붙여갖고 이제 개미들이 혹할 수 있게 이름 하나 붙여갖고 GPT 스토어 이러고 땡겨올리면 관련주 막 땡겨올리면 이게 뭔지는 모르니까 급등하는 게 대장이다. 그 다음 따라간다면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이래갖고 쭉 땡겨놓고 여기서 이제 팔아먹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탕 해먹고 그 다음 요번에는 또 온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로봇 쪽에도 무슨 특이한 뭔가 또 이름 하나 붙일 겁니다. 아마 뭐 날아다니는 로봇이라든가 신기한 이름 하나 붙여갖고 또 땡겨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들썩들썩 하다가 그냥 확 땡겨올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대한민국 정시다.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정말 피곤합니다. 그 다음 오늘 강했던 게 또 뭐냐면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초전도체 관련주가 또 급등했습니다. 기존에 신성델타테크가 뭐 영원한 대장이죠. 여기서부터 만원짜리가 6만원까지 찍고 다시 또 올라가는데 이가 10만원 돌파할 것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금전 많이 올라가니까 조금 쉬고 있고 오늘은 그 또 요 파워로직스 못 갔던 애는 또 상한가 딱딱 올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건 내일인가 뭐 그 있죠 왜 LK99인가 그거 연구했던 그 회사 퀀텀 머신인가 거기 그 관계자가 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한대나 어쨌든 발표하지 말고 그 물건을
성과를 내놓으면 되는데 성과를 안 내놓고 자꾸 비전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자꾸 저는 이거 자꾸 올라가는 종목에 이야기해서 그런데 제가 이 종목 매수 못하는 이유가 예전에 그래핀 관련주에 갖고 국일신동인가 뭔가 그게 있었어요. 이 국일신동이 여기쯤에 1,000원짜리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니, 여기서부터 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몇 년간 우라먹고 나서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오더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성공 못했죠. 이게 올라갈 때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은 그래핀 뭐 어떤 딱 지금 LK99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거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건데 애플하고 계약까지 했었어요. 성공하면 대박이고 성공 안 하면 무효 뭐 이런 계약을 했는데 애플하고 계약했다 그러니까 뭐 난리 나고 올라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인데 좌우지간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LK99를 못 믿기 때문에 저는 일단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가장 강했던 두 파트가 GPT 스토어 이쪽하고 그 다음에 챗 GPT하고 두 파트가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뭐 손실을 봤지만 제가 지금 현재 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동 전쟁하고 주말 동안에 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는 그런 좀 희망,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전쟁이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꽝이다 싶어가지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SOI부터 해갖고 쭉 다. SOI하고 뭐 한미글로벌 이거는 시간에 걸려서 다 던져버려갖고 손해 없이 다 팔았고요. 한 종목 유신을 남겨놨는데 이게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신은 31,400원에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1.26% 손실 보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차트도 아래쪽인 데다가 이건 휴전 뉴스가 나오면 전쟁 끝난다는 뉴스 나오면 그때 잽싸게 뛰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올라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계속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다 진짜 불통하면 잘못 튀면 이란까지 참전하면은 전 세계가 화약고에 뛰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모험을 걸 수는 없잖아요. 전쟁 끝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 팔아버렸고요.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 중에 IT센이라는 종목 금 관련한 그 종목인데요. STO 쪼개기 투자 쪽으로 했는데 오늘 뒤로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팔아버렸는데 그것도 밑에서 한 4%대 팔았지 싶은데 올라가 버렸습니다. 좀 그래서 팔고 나서 약간 아쉽긴 한데 이 지금 아래쪽으로 밀려버려갖고 적어도 오늘은 위쪽으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당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아갖고 누르다가 오늘 다시 매수했는데 꼬리다가 말아 올렸는데 손절해버렸습니다. 제대로 뭐 시장이 불안하니까 들고 있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거 정리해버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이준석 관련주죠. YBM넷하고 삼보산업하고 삼영은 이준석 관련주였고, 그 다음 대신정보통신하고 삼일교육공사는 유승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유승민 관련주를 잡은 이유는 이준석 관련주가 잘 올라가면 그 다음에 뒤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유승민 관련주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도 이 계획신당에 참여할 거로 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이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준석 관련주 대장격이었던 삼보산업이 지금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9%나 빠져버렸어요. 이만큼 빠지면 안 되거든요. 대장주는 적어도. 그래서 가만 보시면 외국인이 금요일날 75만 주 사갖고 끌어올려놓고 오늘 50만 주를 던져버렸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대장이 이만큼 밀려버리니까 다른 게 다 따라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준석 관련주가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여기서 지금 유승민 관련주까지 들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건 다 팔아버렸습니다. 삼일교육공사는 장 시작하자마자 시간에 걸려서 바로 팔아버렸고요. 얘는 약했으니까 바로 팔아버렸고 대신 정보통신은 딱 요 가격에서 팔았습니다. 요 가격에서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것도 다 정리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서 지금 다 정리하는 겁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따가고 나니까 남는 게 이제 YBM넷하고 삼보산업하고 삼영 이렇게 세 종목이 남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제가 그 두 종목을 추가로 더 잡았어요. 뭘 잡았냐면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투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쪽 정치 관련주에 관심이 없으시면 따라서 매수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그냥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추가로 매수했는 게 두 종목입니다. 자, 대성창투하고 리파인인데요. 일단 리파인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리파인은 저겁니다. 전세 대출 관련한 이쪽 부분입니다. 부동산 정책 쪽에. 그러니까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되게 막 나오고 나서 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전세 대책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전세 사기 피해자 하고 이렇게 면담하면서 뭐 전세 그에 대해서 뭐 대책을 세우겠다 어제 하는 바람에 이제 한동훈 관련주로 해갖고 한동훈 정책주 전세 관련 대책주 정책주 해가지고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올리고 나서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100만원치를. 제가 이 종목을 잡은 이유는 전세 관련한 부분은 지금 이제 4월 10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맥주보다는 정책주가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던져야 되겠죠.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을 펼 겁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으로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게 전세 관련한 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서민들 이 전세 쪽에 있는 표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보다는 그래서 표를 의식해갖고 전세 대충 관련한 대책 이런 걸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정책을 내놨을 경우에 이제 정책 관련주가 뜰 것 같은데 리파인이 생각보다 이게 그게 좋았어요. 보시면 시가총액 1,500억인데가 860만주 유동 물량도 별로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실적이 부채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유보율 지금 탄탄하고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세 관련한 무슨 일이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조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데 같아요.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정적인 이런 종목은 주가 보시면 안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움직입니다.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정책 테마주 해갖고 총선 관련주 해갖고 정치 테마로 묶이게 됐을 경우에는 급등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탄탄하게 시장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아래쪽 지지가 되면서 만약에 전세 관련한 어떤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 급등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급등을 노리되 위험하지 않은 이런 느낌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리파인하는 종목을 오늘 그냥 선발대 개념으로 1차적으로 100만원을 잡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대성창투를 100만원을 잡았는데요. 요건 묶어갖고 같이 이제 제 개인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준석 관련주 중에 이건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치 테마주 중에 이준석 관련주를 매매하시고 싶다면은 일단 YBM넷하고 대성창투하고 삼영하고 이 세 종목은 회사 대표이사가 하버드 출신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죠. 하버드 출신이죠. 그래서 하버드 동문 관련해 가지고 학벌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버드 관련주로 해가지고 동문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 세 종목입니다. YBM넷하고 대성창도하고 삼영 이렇게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은 이준석 신당이 지금 신당 가입했는 게 4만 명을 넘겼다 그러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10만 명대를 넘어가거나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면 분명히 생긴다고 봅니다. 이거 4월 되기 전에 선거라는 걸 하다 보면은 국민의힘이 삽질할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삽질할 수도 있고 지금 양쪽 다 삽질 막 하고 있는데 이거 삐끗하게 됐을 경우에 신당 쪽으로 여론이 몰릴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신당 해봐야 보수 진보 양당으로 갈리고 나면 중간에 있는 이 새로운 당은 힘을 못 쓰는 게 일반적인 한국 정치 추세인데 지금은 양쪽이 삽질을 너무 많이 해놓기 때문에 잘못 삐끗하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당이 오히려 더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상당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만약에 신당의 어떤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에 그럴 때 이준석 관련주로 해서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이준석 관련주 보시면 급등했을 때를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했을 때 당선될 때 삼보산업이 지금 보시면 1,000원짜리가 거의 한 3,000원대까지 갔었죠. 한 3배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대성창투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도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 다음 넥스트아이 급등하는 모습 나왔고 그 다음 YBM넷 얘는 조금
어정쩡하긴 한데 어쨌거나 올라가는 그림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답니다. 윌비스 이 종목도 여도 그 하버드일 겁니다. 아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련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주 중에 뭐가 좋을까를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YBM넷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연결되니까. 그다음 대성장투는 이게 그 청년 실업 관련한 그 대책 그쪽에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 실업을 줄이는 무슨 대책 이건 어느 당이든 또 다 나오겠죠. 특히나 이준석 대표 정도 같으면 젊은 사람들 표를 얻어야 되니까 신당의 어떤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뜬다면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많이 빠져서 바닥권이니까요. 그래서 잡은 거고요. 그다음 삼령은 2차전지 거기 무슨 필름 이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하버드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나가지만 않았다면 올라갈 때 좀 비중을 줄여서 이익 실현했을 건데 이 지금 갔다 오니까 벌써 꼬리를 달아버려가지고 이 조금 이제 아쉽지만 이 여기 위에서 물린 사람들 정리 좀 하고 나면 다시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삼보산업은 이준석 씨 부친하고 관계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한 게 실수였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내려온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어제 급등했던 이 부분이 어제 15%인가 올라간 이게 좀 오버했던 부분이다. 외국인들이 너무 무식하게 그냥 돈으로 밀어 올려가지고 지금 실적도 별로 안 좋죠. 위태위태합니다. 이거 별로 회사 안 좋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급등식 매수하는 바람에 밀려 올라가는 바람에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제자리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불안감을 주니까 꽃 너무 연봉도 길고 그래서 이쪽은 좀 약해 보입니다. 넥스타이도 마찬가지로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넥스타이도 이준석 부친이 옛날에 이쪽 회사하고 연결이 됐는데 지금 그쪽하고 그 감사 끝났기 때문에 이 회사하고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연결고리가 없으면서 회사가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털어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불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하자면 제가 봤을 때 요런 정도가 맞지 않을까. YBM넷하고 대성창투하고 삼령하고 윌비스 요런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삼령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보산업은 워낙 제가 밑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지금 남겨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 11% 수익이 나있죠. 그래서 벌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아직도 이 종목이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벌어놨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 대성장투는 오늘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바닥권이니까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서 100만원. YBM넷은 시장도 안정적이고 뭐 영어교육 요런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 보여서 지금 위치상으로 여차하면 이제 급등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건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리파이는 그 전세 대출 관련해서 이건 전체 모든 후보, 모든 당에 해당되는 정책 관련주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불안하니까 오히려 이제 정치 테마주 쪽으로 그 선택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이거였었어요. 오늘처럼 이제 뭐 GPT 스토어 이러면은 새로 신규로 뜨는 어떤 테마니까 이거 따라 올라가자 이래갖고 이제 그 단타로 들어가는 방법이나 근데 이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트소프트가 벌써 상한가를 2번 쳐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재차 따라가기는 어렵다 싶어서 포기를 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초전도체는 내일 뭔가 발표한다는데 그 사람 발표가 과연 그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 것인가 이걸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발표하는데 앞으로 잘해보겠다 이렇게 보면 그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꽝인 것 같고 갈 수 있는 건 이제 시장이 불안하니까 정치 테마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있다. 오늘 그 밀린 거는 어디까지나 대장인 줄 알고 올라갔던 삼보산업이 많이 밀리면서 대장이 뒤로 9%나 밀리니까 다른 종목들이 다 같이 따라서 내려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 시장이 불안하니까 오히려 인버스 쪽을 매매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말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네요. 제가 대충 여러가지 제가 생각했던 여러가지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상당히 혼란하고 불안하니까요. 위험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